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제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장기 투자 전략, 특히 은퇴 준비나 꾸준한 현금 흐름 확보 같은 걸 목표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바로 미국 배당주인데요.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미국 배당주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대표적인 종목이나 ETF는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할 때 특히 뭘 주의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미국 배당주를 어떤 기준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보니까 분류가 여러 가지던데요. 네, 맞아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배당 수익률 자체는 높은데 성장성은 조금 낮을 수 있는 고배당주가 있고요. 아, 고배당주? 네. 둘째는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그런 우량 기업들, 배당 성장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셋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려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계속 늘려온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배당 귀족주입니다. 25년이요? 와, 대단하네요. 그쵸. 마지막으로는 이런 개별 주식들을 하나하나 고르기 어려우니까 이걸 모아서 분산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는 배당 ETF가 있습니다. 4가지. 고배당, 배당 성장, 배당 귀족, 그리고 ETF. 아, 듣기만 해도 뭔가 든든한 느낌인데요. 근데 그 고배당주는 수익률이 높다는 게 딱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었나요? 예를 들면 AT&T 같은 데는 예전에 배당 깎은 적도 있지 않았어요? 아,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고배당주가 수익률 높은 건 맞는데 그 이면을 좀 잘 봐야 돼요. 말씀하신 AT&T나 버라이즌 같은 통신주들 연 6%에서 7% 정도 배당률 굉장히 높죠. 네, 높죠. 근데 이제 성장성이 좀 정체된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또 AT&T는 실제로 배당을 삭감했던 이력도 있고요. 또 알트리아 M5 같은 담배 회사는 8%가 넘어요. 초고 배당이죠. 8%요? 네. 근데 사업 자체의 규제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니고요. 그래서 자료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고배당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고위험일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많아요. 지나치게 높은 배당률 자체가 어쩌면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와, 그냥 숫자만 보고 혹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배당 성장주나 배당 귀족주는 어떤가요? 이쪽은 좀 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건가요? 네, 맞습니다. 펩시코 PP나 코카콜라 KO 아니면 프록터앤갬블 PG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 딱 대표적인데요. 이 기업들은 배당률 자체만 보면 연 한 2.5%에서 3% 정도, 고배당주보다는 낮아요. 네, 상대적으로 낮네요. 그렇죠. 하지만 워낙 브랜드 파워가 강하고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정말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다는 거. 이게 엄청난 강점이죠. 존슨앤존슨, J&J 같은 헬스케어 기업이나 쉐브론, CBX 같은 에너지 기업도 대표적인 배당 귀족주고요. 아, 정말 우리가 아는 굵직한 기업들이 많네요. 네. 다만 그렇다고 배당 귀족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이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3M, MMM 같은 경우도 배당 귀족주인데 최근에 구조조정 이슈나 소송 리스크 같은 게 좀 부각되면서 주가나 배당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 3M 사례를 보니까 진짜 개별 기업 상황은 계속 좀 체크를 해야겠네요. 맞아요. 개별 종목 고르는 게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ETF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대표적인 배당 ETF들은 전략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ETF가 확실히 개별 종목 선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분산 투자를 쉽게 해주죠. 대표적으로 VM이라는 ETF는 고배당 대형주 위주로 담고요. 반면에 SCHD는 단순히 배당률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배당 성장성까지 약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종목을 고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SCHD는 좀 더 깐깐하게 고르는군요. 그렇죠.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25년 이상 배당 늘린 배당 귀족주들만 딱 모아놓은 NOBL이라는 ETF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매달 배당받는 게 좋다. 그리고 높은 분배금 수익률을 원한다. 이러면 JPI 같은 ETF도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JPI요. 월배당의 고수익률이면 되게 매력적인데요.
네, 근데 JPI는 이제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가가 오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일부는 좀 포기하는 대신에 매달 꾸준히 높은 인컴, 그러니까 분배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아하. 그래서 시장이 막 크게 상승할 때는 다른 ETF보다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VM이나 HDB 같은 고배당 ETF들은 편입 종목이 좀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ETF를 같이 투자할 때는 포트폴리오 중복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커버드 콜 전략.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그리고 ETF끼리 종목 겹치는 것도 확인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쫙 종합했을 때 미국 배당주 투자, 이거 할 때 투자자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배당의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배당률이 높다고 와 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벌어서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을까? 그 근본적인 경쟁력, 또 재무 상태가 튼튼한가? 이걸 평가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지속 가능성. 네. 아까 말씀드린 고배당은 고위험 가능성, 이거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또 하나,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세금 문제예요. 맞다. 세금. 네.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먼저 15% 떼가거든요. 원천 징수라고 하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광고되는 배당률보다 꽤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나 금융처럼 경기에 좀 민감한 업종들은 경기 좋을 땐 배당 많이 주다가 안 좋아지면 확 줄이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따져볼 게 많네요. 배당의 지속 가능성, 세금, 업종 특성까지. 결국 여러분께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네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 자체인지, 코카콜라, PG, SCHD 이런 쪽, 아니면 당장의 높은 월 배당 수익률인지, JP나 AT&T 같은, 혹은 배당도 받으면서 장기적인 기업 성장성까지 같이 가져가고 싶은 건지, SCHD나 펩시 같은, 이건 각자의 투자 목표랑 위험 감수 수준에 따라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같아요. 배당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 기업의 핵심 사업 경쟁력이랑 재무 상태가 진짜 얼마나 튼튼한지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내려보시면 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